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DJ N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꿈의 몽고에서 이영림 작가와 함께하는 라디오 공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 방송은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꿈의 몽고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작가와 그림책을 소개하는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수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코너는 이영림 작가 소개와 그림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영림 작가 모시기 전에 이미 계시지만 머시님께서 이영림 작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머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영림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간질간질해진다는 이영림 작가는 2019년 첫 그림책 깜깜이를 시작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쓰고 그린 그림책 달그락탕, 마법젤리, 내 걱정은 하지마, 가방을 열면, 대단한 아침뿐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영림 작가는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이야기 너머를 상상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상의 경험을 유쾌한 이야기로 엮어내는 이영림 작가와 함께 말랑말랑 그림책 열린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네, 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이영림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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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작가님 만나 뵙게 되어서 제가 SNS로 내적 친밀감이 너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친밀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여기 오늘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자기 PR 시대잖아요. 작가님 직접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그림책 작가 이영림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직접 독자님들을 뵈니까 너무 좀 많이 떨리고 설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작가님께서 이렇게 독자들하고 직접 식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때 그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독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그때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게 독자분들하고 식사를 하시는 경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봄봄 출판사에서 개최한 그 작가와의 저녁 식사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봄봄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제 가방을 열면을 낭독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식사 자리였어요. 저도 좀 생소한 자리라서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먼저 책을 낭독하는데 제 오랜 선배 작가님이 아마추어 연극단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기력을 살려서 이 책을 낭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로 이제 책을 넘기고 이제 선배 언니가 이제 낭독을 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책인데도 저도 빠져들면서 이렇게 같이 즐겼던 기억이 특별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SNS에서도 남겼는데 후기로 집에 가는 길 가슴이 너무 벅차오른다. 그림책이 아니면은 제가 어디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림으로 소통을 하고 관심을 받겠냐. 그림책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벅찬 가슴과 열정을 선물해 주신 오늘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남긴 게 있는데 진짜로 그때 그림책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독자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경험이 이제 작가님뿐만 아니라 독자분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코너는 저희가 작가님께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름하여 작가에게 물어봐 코너입니다.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림책 작가분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림책 작가가 되셨는지,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대학 때 순수 회화를 전공했어요. 회화 작업도 재밌었지만 그 디자인 작업에 좀 그때 당시 관심이 있어서 시내로 나가서 컴퓨터 툴을 좀 배워서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보 편집일 같은 거를 하는데 그때 저희 장기를 살려서 사파도 좀 그려놓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팀장님께서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 팀장님은 아이가 어려서 그림책의 세상을 저보다는 좀 먼저 아시았던 분이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회화를 전공했고, 당시만 해도 저희 나라 그림책 시장이 외서를 수입하고, 그리고 전래동화로 전집을 만드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훌륭한 작가님들 많지만, 뭐랄까, 좀 약간 정형화된 그런 그림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그려요. 약간 이런 식의 좀 건방진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 팀장님이 가져다 주신 그림책이 충격이었어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 작가의 그림이었는데, 먹으로 엄청 막, 와, 이렇게 붓자국을 내면서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런 게 그림책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림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서점에 가서 출판사 리스트를 수기로 적고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때는 이제 다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만한 포트폴리오 가방을 들고 출판사를 막 다녔던 것 같아요. 운 좋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맡은 일이 전집의 사파였고 이제 그 일도 재밌었어요. 내가 내 재능으로 디자인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오롯이 원고를 파악하고 사파를 해서 그게 인쇄가 돼서 아이들에게 나간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돈도 벌고. 그래서 사파가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림책의 깊이도 모르고 그냥 나 그림책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 그림책이 엄청 넓고 깊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매력에 푹 빠졌고 이제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림책을 만들 때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얻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림은 그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잘 버무려서 그림책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그림책으로 아이랑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얻은 소스를 만든 게 이제 깜깜이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실 그림에 대한 창작 의지는 있으셨지만 사실 아이를 갖고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도 그리고 그림책도 볼 수 있고 사실 창작 소스를 얻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이제 이영림 작가님이 아들 둘 키우고 계신 이제 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림책을 보면 사실은 정말로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오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 작가로 살고 활동하시는 것이 엄마로서의 역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정말 이건 약간 수면 위에 백조 같이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런 그림책 우아한 작업을 하면서 밑으로는 막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고 아둥바둥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고요. 지금 사파가로서는 20년, 그림책 작가로는 5년, 그 다음에 이제 엄마로서는 9년 차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마감에 쫓기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제가 뜻이 달라서 제가 막 엄마들이 헐크로 변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많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자고 그림책 그리는 사람인데 우리 애들한테 너무 화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아직까지 잘 조절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공감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 아이 낳고 육아우울증도 좀 있으셨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가방을 열면 얘기도
이제 떠오르시고 하셨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첫째를 낳고서는 좀 뭔가 육아가 수월했어요. 수월했다기보다는 뭔가 계획대로 되고 순조롭고 남편과도 이제 시간 조율도 좀 자유롭고 했는데 둘이 되면서 좀 이야기가 달라지면서 그렇죠. 다른 세상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고 마스크 없이 병원에 들어갔다가 마스크를 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폐쇄적이었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저도 그때 뭐 도와주러 오시는 분을 부르기도 좀 약간 껄끄러운 상태였고, 모두가. 그때 저 육아 우울증에 좀 지독하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한 1, 2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머리를 막 계산만 하는 거예요. 큰 애가 몇 살 때, 작은 애는 겨우 몇 살이겠다. 아, 그럼 그때 나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육아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또 남편들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좀 부럽고, 좀 한편으로는 얄밉죠. 네. 아, 비슷하군요. 그래서 좀 못 헤어나고 있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그리고 나 지금 이 무거운 기저귀 가방이 나 들고 있지만 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 언젠가는 내가 그림 그릴 거야. 지금 내 이 기저귀 가방이 내 전부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는데 시간도 걸렸지만 그 주문이 좀 통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유모차 끌고 다닐 때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 진짜 종종걸음에 저 서류 가방 든 아저씨는 저 안에 서류 뭉탱이가 들어가 있겠지만 그게 저 아저씨의 꿈은 다 아니겠지? 뭘까? 그 커피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편해 보이잖아요. 커피숍이나 뭐 그런 데 보면. 저 사람들도 바쁜데 잠깐 나온 걸 거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꿈을 꿀까? 나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가방을 열면이에요. 육아 우울증이 사실 산후 우울증 많이들 오시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그렇게 창의력, 창작 욕구로 창작력으로 이렇게 바꿈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방을 열면에 보면 이제 각기 다 다른 가방이 있고 열면 그 안에 또 꿈이 펼쳐지고 하는 부분이 정말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가방 안에는 요즘 아니면 네, 오늘 네.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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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열어볼까요? 저희 작가님의 가방 공개하기 전에 네. 작가님께서 직접 선곡해 주신 그 이현실의 목모주점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나 가장 멋진 웃음으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노주점 흙바람볕엔 30초 백열통이 그네를 탄다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로
친구야 받들이지만 한다수의 연필과 노트 한 권 더 오늘도 목노조정 흙바람 벽엔 30촉 백열통이 그네를 담다 저희가 외부에서 진행되는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잦은 소음이 있다는 거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가방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네. 네. 사실 좀 이쁜 가방을 들고 오고 싶었는데 먼 길을 오느라 배낭을 가져왔습니다. 빅백이 최고입니다. 네. 저는 아이패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일을 안 할 것 같은 날 또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서 뭐가 많아요. 많습니다. 아이패드. 잠깐 치울까요? 네. 아이패드는 지금 이렇게 빼놓은 상태고요. 아이패드가 엄청 오래됐어요. 2세대예요. 오랜만에 네. 홈 버튼 오랜만에 보셨어요. 이걸로 계속 작업하시는 예, 거죠? 이걸로 작업을 많이 하고 우리 있어요. 작가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이거 제 필통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린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거는 제가 선물. 그러네요. 이거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깔맞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린색이네요. 지금? 오, 네. 그렇구나. 저 그린색을 좋아합니다. 네. 이거는 제 이것저것 색연필이랑 조그맣게 넣고 다니는 거고. 이건 기차에서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요즘 좀 관심 없어. 애들이 너무 싸워서 형제자매는 한 팀? 한 팀이 되게 하려고. 네, 한 팀이 그러시는 되게 거죠? 해주고 싶어서. 이제 감기가 좀 걸려서 기침약이 있고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네, 지금 엄청 네. 관리를 하고 왔습니다. 떡. 네. 그다음 카드 지갑. 이 카드 지갑은 제가 대학생 때 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애착 지갑이신가 봐요. 제가 좀 물건을 잘 안 버리고 계속 쓰는 편인데 안 떨어져서 그냥 쓰는데 색깔이랑 아직 멀쩡하니 이뻐서. 아니, 빈티지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작가님이 항상 그림을 그리시고 작업을 하시는 이 창작에 대한 그런 욕구, 또 그림책 작가로서의 이 본업 모드가 보이는 네, 이런 패드도 보이고. 네. 네, 저 아주 근데 궁금한 게 재밌었습니다. 있어요. 네. 패드에다가 네. 주로 이제 뭐 영감이 떠오르시거나 이제 스케치 같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색연필은 왜 필요해요? 색연필은 여기 안에 이 안에 또 가방 안에 또 뭐가 많은데요. 그렇죠. 뭐가 있죠. 네, 노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작업 노트신가 보군요. 아이디어 생기면 네, 이걸 좀 훔쳐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네, 메모를. 그때그때 메모하고 제가 또 그림책 스터디도 하는데 할 때 뭐 그런 것도 적고 기록도 하고. 이런 노트가 파네요. 이렇게 칸이. 네, 이것도 친구 작가가 선물로 해줬는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작업하기 이게 아이디어를 네, 적기에 네. 굉장히 좋은 노트네요. 칸으로도 이용하고 그냥 글씨도 막 쓰고 하기 너무 편하게 가볍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작업 구상 중인 것들이 네, 적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작가님의 그림책들을 보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특히 아기를 키우시는 엄마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 걱정은 하지마 대단한 아침에서 이 찐, 리얼, 다큐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혹시 작가님의 경험담이시죠? 네, 맞고요. 네. 제 책 모두가 이제 아이 육아하면서 얻은 영감으로 작업한 건데 그 둘은 진짜 다큐멘터리죠. 네, 네. 그림적이 아니고. 내 걱정은 하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섞여 있는데 제가 아파서 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이가 밥상을 차려왔어요. 큰아이가. 예, 큰아이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왔는데 진짜로 그 시리얼에 바나나 우유 부어서 후식으로 젤리 몇 개, 그 다음에 심심할 때 부어서 빨아먹으라고 막대 사탕 하나, 그 추파춥스 같은 거. 그걸 해서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한번 아파서 누워서도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대단한 아침 같은 경우는 아이 등원시킬 때 아이들은 5분 거리도 30분으로 늘리는 마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체크해야 되고 아는 건 또 체크해야 되고 새로운 건 새로 와서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이제 대단한 아침이 나왔습니다. 그 혹시 네. 작가님도 어릴 때 네. 이제 뭐 물론 아이들한테서 이제 영감을 얻으신 거긴 하지만 작가님도 어릴 때 저렇게 대단한 아침에 나오는 아이처럼 상상하고 막 이렇게 그런 아이 아니었나요 혹시? 저는 상상을 하기보다는 좀 관찰을 많이 하는 애였던 것 같은 게 제가 국민학교 시대거든요. 그때는 보호자 없이 어린 나이에도 막 혼자 학교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생생한 게 골프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동네에 큰 게 있었고 그 사이에 민들레가 피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막 어떻게 왜 이렇게 얇은 게 여기 어떻게 달려 있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홀씨가 되는 거 그런 민들레 과정들 홀씨가? 예, 매일 지나가는 길이니까 예, 그런 걸 좀 관찰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신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좀 탐색하는 편이어서 그때 골목길로 많이 다녔었는데 항상 새로운 골목길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 좀 탐험가 관찰을 좀 하는 아이였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영림 작가님 보면서 이렇게 일상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작품에 녹여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지내는 일상들이 다 이렇게 창작을 위한 재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영림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그림책 낭독 시간인데요. 이 작가님의 첫 작품 깜깜이 이야기를 작가님께서 혹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깜깜이는 첫 애를 임신했을 때 만들고 출간이 될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한 2년 정도가 걸렸는데 출판되기까지 그 사이에 임신을 했고 깜깜이가 12월 30일 출간이 되고 제가 1월 16일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만년 대리였다가 부장이 됐는데 다음날 사직서를 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좀 아쉬움이 남았고 지금은 이제 SNS도 좀 활발히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때는 SNS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깜깜이가 항상 좀 마음에 쓰였던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 깜깜이 자체가 제 책을 만들게 해준 가장 중요한 아이기도 해서 좀 의미가 뜻깊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깜깜이의 그림책 낭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네, 유리상자의 제주도 푸른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책 수다쟁이 진희님도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까 들으셨던 목로 조점도 그렇고 제주도 푸른밤도 작가님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를 특별히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 목무조점을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너무 낭만이 있는 거예요. 가사가 월급날에 월급을 받아서 로프를 사서 사막에 간대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좋고 낭만적이고 그래서 좀 외롭거나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남편이랑 술 마시면서도 막 들으면서 막 울고 막 나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선택한 음악이고 제주도 푸른밤은 제가 깜깜이를 생각하면 좀 제주도 그 바닷가가 생각이 나요. 현무암도 있고 하는. 예, 그리고 제가 별 마지막. 네, 마지막 별도 별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남편이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도 하고 남편이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예전에는 그 짠 소금기 있는 물이 싫어서 그 모래랑 바다보다는 산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파도 소리가 주는 이 위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바다가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깜깜이를 생각하면 그 바닷가 해변가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약간 찰싹대는 파도 소리와 함께 해변가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네, 선택해봤습니다. 오늘 작가님께서 이 책을 읽어주시려고 이렇게 책과 깔맞춤을 하신 건지. 네, 우연히 그렇게 된 의미 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목소리로 들어보는 깜깜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이 이영님 글그림 한림 출판사. 깜깜합니다, 면지가. 깜깜이. 아이가 잠이 들었어. 깜깜이가 나올 시간이야. 이렇게 저희가 또 혼자 읽을 때와는 다르게 작가님께서 이제 직접 읽어주시니까 또 다른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진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네. 바닷가 나오길래 인천 어딘가의 앞바다인가? 왜냐면 이제 서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 생각하시고 해줬다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제주도처럼 보여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낮은 보여요. 야구집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달리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고개만 끄덕고 혹시 얘기하실 분들 계시나요? 네. 이게 내가 읽을 때와 또 남이 읽어줄 때 또 틀린데 직접 작가님 읽어줄 때 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깜깜이 보면은요, 이게 첫 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그 순서를 모르고 봤을 때 이 책 이후에 나온 책들은 깜깜이하고 좀 다른 느낌을 받았고, 아까 더하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이제 했다고는 하는데, 그림체가 동글동글 뭐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좀 바뀐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깜깜이가 나오고 이제 그림책을 좀 쉬었죠. 썼는데 육아 우울증으로 심할 때 오히려 그때 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용기를 내서 그림책 워크숍을 좀 들었어요. 혼자 하기에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쪼개고 이렇게 틈을 내서 창작을 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도움을 받자 해서 워크숍을 갔었고 그때 이제 나온 책이 달그락탕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도 배경이 제주도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달그락탕은 탕 튈 때 그림이 좀 가벼운 느낌이어야 되는데 깜깜이는 이제 주로 과슈를 많이 사용했어요. 아무리 과슈로 해도 이게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재료를 찾다가 색연필 느낌으로 좀 가야 되겠다. 가볍게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키우면서 제가 작업실이 있었는데 작업실을 자주 못 나가서 작업실을 처분을 하고 카페를 이제 좀 전전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아이패드에 좀 의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작업과 아이패드와 좀 결합하는 방식으로 되면서 색연필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깜깜이하고 달그락탕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그림책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19년에 그리고 나왔고 달그락탕은 조금 이후죠. 그리고 나중에 달그락탕은 2023년 네, 맞아요. 네, 나왔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음. 뭐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야기가 다르니까 음. 이제 스타일도 바뀌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파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어떤 작가님들은 특히 해외에 좀 유명하신 또 작가님들은 그들만의 색깔이 엄청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음. 고민을 하다가 낸 결론은 그냥 내가 상황이 변하고 이야기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스타일이 변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이 스타일도 나오고 저 스타일도 나오고 앞으로 또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좋게 포장하자면 이렇게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작가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희 독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작가님이 다음 책에는 어떤 스타일로 내시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잘 살려보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이 깜깜이 책을 보면 아이들에게 이게 잠들기 전에 읽어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책이 아이들이랑 자기 전에 뭐 이런 저런 얘기 나누면서 네. 이게 거기에서 어떻게 소스를 얻어서 만들어진 책인가? 아니면 작가님의 어떤 내면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귀여운 깜깜이 캐릭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친한 작가님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생활 밀착형 작가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저 아이랑 대화하면서 얻은 소스예요. 제 예상이 네,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낮잠 과도기가 있거든요. 낮잠은 자야 되는데 낮잠을 자고 나면 밤에 너무 늦게 자는 시기가 한 1년 정도 있어요. 너무 안 자서 깜깜이 온다 했더니 애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주면 안 되겠는데 이게 깜깜한 어둠을 너무 애를 이렇게 지레 겁먹게 해서 재우려고 하지 말고 좀 어둠을 좀 어떻게 하면 친숙하게 애한테 보여줄까 고민을 하던 캐릭터가 깜깜이었어요. 좀 그때 깜깜 캐릭터를 잡는데 좀 약간 좀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깜깜이는 다정하고 너희 친구야. 어두우면 나오는 거야 그냥. 어두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깜깜하면은 별도 더 잘 보이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깜깜이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깜깜이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 깜깜이 그림책 속에 나오는 장면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 띄워주시면, 네. 이 장면이네요. 네. 그 침대 밑에 깜깜이가 있습니다. 네. 이 깜깜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작가님에게 깜깜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깜깜이는 아이가 어둠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로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침대 밑이나 장롱 안이나 그런 데가 되게 무섭잖아요.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이렇게 혼자 상상력으로 두려운 존재를 만들어서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깜깜이를 만들 때 깜깜이가 어디서 나와야지 안 무서울까를 생각을 했는 게 네. 반대로 이렇게 침대 밑이었는데 왜냐면 내가 자는 동안 걔는 나가잖아. 그리고 밝으면은 걔 요만해져. 작아져서 걔도 자는 시간이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네, 침대 밑으로. 근데 이 장면만 보면 살짝 무섭기는 해요. 그죠? 이게 이제 작다라고 했지만 눈만 보면 눈 사이가 멀어서 이만한 아이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보면은 이게 어둡고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한 번씩 오잖아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거였을까요? 진짜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아, 진짜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침대 밑이나 그리고 제 가위가 잘 눌리는 네, 아이였어요. 무섭죠, 그러면. 네, 무섭고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많이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어둠이 좀 가위 때문에 무서웠고
네, 그랬었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읽으면서 깜깜이가 음. 나의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침대 밑에 나온 거는 약간 서양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침대 밑으로 다시 들어가고 네. 내가 깨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동양적인 옛날 얘기 보면 코에서 이렇게 쥐가 나와서 이렇게 대신 돌아다니고 그게 꿈으로 연결되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네, 생각할 수 있겠군요. 깜깜이는 그러면은 나와는 다른 존재인 건가요? 네, 나와는 다른 완전히 그냥 별개의 그냥 어둠의 존재인 거예요? 어둠의 그냥 부분이죠. 예. 애님은 어떠셨는데요? 아, 저는 우선 이 깜깜이가 이렇게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불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서워서 이게 한참을 뒤척이다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깜깜이는 어떤 두려움, 그 공포, 이게 귀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깜깜이는 어떤 존재인지도 궁금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 책에서도 보면 깜깜이가 밤에 여행을 해요. 네, 장면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고 또 이렇게 밤하늘에 막 별이 반짝반짝이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고 하는데 이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 이렇게 느낄 만한 밤에 얽힌 소중한 추억, 기억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자연을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항상 국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칠흑같이 깜깜해서 앞도 안 보여서 쌍라이트를 켜야지만 좀 시야가 네. 보이는 그런 길을 많이 다녔었는데 저도 막 밖에 보면은 귀신이 막 따라온다 막 그런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하늘로 올렸어요. 근데 완전히 까만색에 하얀고 반짝이는 것들이 총총총총총이 박혀 있는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밤 중에 최초의 기억인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도 아깝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계속 봤던 기억이 나고 제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들은 자고 있고 엄마 아빠는 작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배철수의 엄마 캠프가 막 나오고 네, 그 순간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저희 공식 질문이에요. 네. 네. 작가님 마음에 와닿은 첫 그림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건 진짜 재밌는 책인데요. 네. 부르퉁한 스핑키라고 네, 알죠. 윌리엄 그쵸. 스타일. 네. 너무 재밌어요. 좋아했는데 네. 처음에 그림책 잘 모를 때 그 네. 책을 딱 봤는데 너무 저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너무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삐지면 좀 어느 타이밍에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으쌰으쌰해지면 네. 더 삐진 척하고 이런 맞아요. 모습이 그림책에 너무 잘 녹아 있어서 소름이 일단 첫 번째로 돋았고 또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막 그 정도 되는 일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가냐. 근데 그렇게 사소한 이야기가 어쨌든 작가도 어른일 거 아니에요. 네. 사소한 어린 아이의 그런 감정을 그림책으로 표현했다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판타지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재밌게 이렇게 그림책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감정이 큰 재미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림책이 될 수 있구나 해서 네, 그 책은 아직까지도 혼자서도 읽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고 저의 첫 그림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핑키에 완전 빙이 되셨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귀엽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 책에서 작가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삐지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작가님 혹시 네. 지금 다음 작품 준비하시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올해 하반기에 2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두 작품이나. 예, 좀 연달아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뭐 잘하면은 1개 정도는 다음 해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계획은 네, 2권이 준비돼 있어요. 네. 기대요. 엄청 열일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깜깜의 이후에 약간 처음에 네. 있다가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5작품이 쭉쭉쭉 연달아 막 나왔던 걸로 네,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때 처음에 워크숍을 하면서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과 스터디를 좀 꾸준히 해요. 네. 그래서 더미를 만들고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출판사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쌓여서 지금 이게 뭐 제가 한꺼번에 그걸 다 작업하는 건 아니고 준비됐던 것들이 이렇게 순서에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작가님 보니까 이게 바로 덕업일치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작가님을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요? 네. 저는 좀, 저 작가 좀 꾸준히 한다. 이런 작가이고 싶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또 냈어? 네, 그런 작가가 되고 싶고, 그 가방을 열면 한 장면 중에 그림 그리는 할머니가 있는데, 맞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제 바람이고, 또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네. 이영림 작가님 네. 각설이 저희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랑말랑 더하기뿐만 아니라 또 깜깜이 그림책으로 수다도 떨어보고 이렇게 이영림 작가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이번엔 드디어 방청객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영림 작가님 그리고 또 그림책에 궁금한 점 또 오늘 함께한 소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독자와의 저녁 식사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 독자들 연령대가 네. 저녁 식사니까 아이들보단 어른이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맞아요. 되는데 네. 이렇게 어른들의 독자 팬들이 많을 거를 예상을 하셨는지. 그림책을 생각보다 요즘에 그런 보시는 층들이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에 또 매료되시는 분들이 아이가 다 커서도 그림책을 일부러 사서 보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좀 놀랍고 감사하더라고요. 제 책 중에 내 걱정은 하지 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더미 전시를 할 때였어요. 너무 아이 책이거든요. 진짜 아이와 그냥 엄마 이야기인데 어떤 미혼의 애인도 없으신 남자 회사원이 그 근처에 데이트 오셨다가 그걸 더미를 보시고 약간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제 같은 동료 작가가 언니 책 보고 어떤 분 울고 가셨어.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 아이의 시선에 맞춰서 최대한 다정하게 그리고 만들었지만 어른들도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림책 참 괜찮다, 대단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림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남성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남성 독자분이 또 그랬다니까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네,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까 그 깜깜이를 읽어주셨는데 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깜깜이가 커지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되게 무서운 이미지, 두려운 이미지가 많았는데 그 뒤에 이제 차를 타고 여행 다니는 부분을 보면서 이제 작가님 의도가 이 무서운 이런 깜깜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친근하게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거를 잘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또 거의 끝나가고 네, 마지막 한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깜깜이를 읽고 다 말씀하시는 소감하고 좀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까만색을 좋아하고 친숙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깜깜이가 나가서 놀더니 차를 타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는 동안에 나를 지켜줘야 될 친숙한 어떤 수호신 같은 존재가 놀더니 밖으로 나갔을 때 약간 불안감을 느꼈다가
그래도 다 잘 놀고 돌아왔어. 맞아. 그래서 다시 안도감을 네. 느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고 궁금한 건 그림책을 작가님 하시기 전부터 그림을 많이 그리셨다고 했는데 이건 내 인생 그림? 나의 정말 한 장면 네. 이게 궁금해요. 제 책 중에서요? 아니면 통틀어서 작가님이 그린 그림 중에서. 제가 졸업 작품으로 만든 작업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수님은 저에게 짠 점수를 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작업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어떤 그림이었었냐면은 이렇게 제가 흔들면서 사진을 찍어서 노출을 시켜서 흔들리는 잔상을 다시 화면으로 옮겨놓는 장면이었어요. 흔들리는 잔상을 근데 판판한 캔버스가 아니라 나무를 다 조각을 놨어요.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그렇게 해서 옆으로 흔드는 이미지를 심었더니 이 쪼개지는 나무 살과 이렇게 흔들리는 네. 옆으로 흔들리는 그 잔상들이 크기가 한 이거 정도? 이 책장 2개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나를 이렇게 보게끔 이렇게 설치한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이 생각이 났어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왜냐면은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교수님이 이 점수를 줘서 이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나의 그림을 생각하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도 대강 그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안 찍었던 것 같고. 나중에 짐 정리를 하다가 이게 졸업 전시 같은 걸 하면 방명록을 놔두는데 모르는 이게 학부의 사람들이 방명록을 적어놓은 걸 보고서는 내 그림 그래도 괜찮았었구나 하고 되게 늦게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얻었던 기억이 났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뭔지 모르지만 교수님 너무 하셨네. 왜 짜게 설명만 들어도.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영임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제잘제잘 수다 떠는 기분도 들고 마음이 아주 간질간질해지기도 하고 또 그림책을 더 깊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또 작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영임 작가님, 그리고 이렇게 바쁜데도 시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